자, 잘 쉬셨습니까? 물론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낯설어요. 특히 민법이 처음에는 처음 듣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용어도 또 낯설고 그래서 쉽게 와닿지 않고 좀 어려워요. 근데 결코 계속 어려우면 못 해먹죠. 근데 3월, 4월 달에 2바퀴째 돌아갈 때 여러분들 실력 팍 올라갑니다. 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이랬는데 앞뒤가 연결이 돼요, 이제. 총칙 얘기하면서도 계약법 얘기가 떠올라요, 이제. 계약법 공부했으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실력이 팍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꾸준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80점까지 보장해 드릴 테니까, 제가. 민법 80점 나오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죠? 자, 우리 224페이지에 B번에 실제와 다른 등기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다. 이거 별표세요, 별표. 이 B번. 자, 이것 좀 보세요. 증여나 상속을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세금을 호탈하기 위해서. 그래도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든 상속에 의한 상속 등기든 이전 등기를 받은 자에게 실권리자야 아니에요. 실권리자죠? 그러면 실체 관계가 일치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자 명의로 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죠. 원인 관계가 틀릴 뿐이지 이 등기는 유효해요. 그 대신 적발이 되면은 막 세금이고 뭐고 과징금 왕창 물리죠. 알겠죠? 이런 거. 자, 두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말소 등기 대신에 원래 원인 관계가 실효가 됐으니까 말소 등기 해야 하는데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려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한 등기예요. 등기 서류를 위조했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예를 들어서 저 목포에 있는 땅을 사야 해요. 근데 땅을 3,000평을 농토를 살라고 하는데 거기에 농사 짓고 있다는 농민 자격증명이 필요하거든, 등기하려면은. 그러면 거기에 그 근방에 살고 있다라는 그 뭐가 증명이 돼야 하잖아. 근데 서울에서 살아, 이 사람은. 그런데 위장 전입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 농토 살려면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은. 위장 전입을 해서 동네 이장들 한 3사람 도장을 받아. 이 사람이 여기서 농사 짓고 있다. 확인하는. 그걸 제출하면은 등기를 해주잖아. 그러면은, 위장 전입에 의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를 했잖아. 그래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하죠.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한 등기. 서류를 위조했어. 여러분들이 위조했다고 보니까 불법 등기라고 생각해요. 불법 등기도 물론 위조한 거지만은 불법 등기는 실체 관계가 안 맞는 등기야. 그러면 실체 관계가 안 맞으면 등기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해갑니까? 유효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축 건물을 신축자가 이게 보전 등기하고 그러고 팔아먹게 하잖아. 근데 미등기 미등기된 신축 건물로 매수인 산 사람이 보전 등기 해버렸어. 매수인은 이전 등기 해야 하거든. 신축자가 보전 등기하고. 근데 매수인이 미등기니까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이니까 자기가 보전 등기 해버렸어.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하죠.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이해 갔습니까? 이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매도인의 등기는 생략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생략되고 있다 해서 모두 생략 등기다 그러죠. 아무튼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실체 관계가 맞으면은 등기 원인이 틀리더라도 그 유효한 등기라는 걸 주의하세요. 유효한 등기라는 거.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매매로 이전 등기를 한 것처럼
권리 상태가 그대로 반영됐으면은 그거 유효한 등기로 평가한다 써있죠? 무효등기 유효용이다.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이러한 무효등기 유효용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러한 무효등기 유효용은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 거기다 밀착하죠.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다만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 건물이 멸실된 후로 그 자리에다가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효할 수 있냐? 이건 무효죠. 제일 밑에 줄에 무효죠. 우리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건물이 들리잖아요. 건물의 동일성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권리등기 유효용은 가능하죠.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 나오네. D번.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 제일 밑에 위조문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한 등기. 그러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다 아니다.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일치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써있죠? 225페이지.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별표죠. 이게 뭔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물을 을이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등기 매수인이야. 이 사람은 법적 지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 자, 이거 법률상 소유권자에 아니에요. 법률상 소유권. 아니죠. 사실상 소유권은 있죠. 사실상 소유권은 있죠. 법률상 소유권은 없어도. 오케이? 그러면 이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점유 시에는 점유권은 인정되죠. 그래서 제3자가 이 건물을 침탈했을 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근데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죠. 점유권은 있으니 점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아까.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밑줄 쳤던 거 기억나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을은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용이익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 사용이익을 수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이 건물을 빌려줘서 차임을 자기가 받아먹을 수 있죠. 미등기 매수인이라도. 사실상 직거니까.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지금 소유권이 없으면서 생긴 거잖아요.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있으면서 청구권이 발생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근데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없으면서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우리 아까 물권적 청구권 공부했잖아요. 첫 시간에. 청구권자에게는 현재 물권자여야 한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이 소유권자면서 소유권이 법률상 소유권이 있으면서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면 물권적 청구권인데 법률상 소유권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거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데 단 점유하는 동안에는 인도받아서 사용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시효 진행 없다.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자가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소멸시효 안 걸려. 현재 참 잘 나와요. 이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등기 전매 행위로 다시 팔았어요. 전매로 점유를 승계해 줬어요. 아까 문제에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냐? 이거 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판례 찾아봤잖아. 미등기 전매 행위로 점유를 승계해줬더라도 병한테 넘겨줬더라도 을은 계속해서 점유하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 안 걸린다. 이것이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오죠. 그렇죠?
다섯 번째. 그러면 지금 법률상 소유권자는 갑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상 소유권자가 이 미등기 매수인에게,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소유권의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한다고 그랬죠? 왜 못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림 그려졌죠? 미등기 매수인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미등기 매수인 이 사람은 을은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 소유권자의 매도인의 채권자, 소유권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강제 집행. 집행 시에 이 미등기 매수인이 이건 내 것인데 라는 제3의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냐? 이의소 제기 못한다. 내 것인데 라고 할 수 없어요. 내 것인데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갑의 채권자가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니까 여기다가 강제경매로 들어가. 갑의 금전 채권자가 강제경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이건 내 것인데 라고 이유를 제기 못하죠.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없어. 법률상 소유권 자기가 취득을 못한 거야.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우리 밑줄 치면 되겠네요, 이제.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한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내게 하는 건데, 여기 기억번의 세 번째 줄. 소유권자는 매수인이 아니라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그래서 거긴 바로 나오네. 거기 기억번의 네 번째 줄. 매도인의 채권자는 목적물의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제3의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금방 얘기한 거 나오네. 오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죠. 점유해서. 그래서 여기 니은번의 세 번째 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으로 보여야 한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사용 이익도 생기죠. 자기가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 니은번에다가 별표해야죠. 니은번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니은번. 지금 226페이지 디귿번인가? 디귿번이구나. 디귿번에다가 별표했어요. 디귿번 별표했어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문제다 해갖고 두 번째 줄에. 자,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원칙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야. 원칙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여섯 번째 줄. 자,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을 스스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 미등기 전매 행위로 점유를 승계해 줬어. 을이 병한테 팔고 병한테 점유를 넘겨줬어. 그래도 을은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 그러면 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거죠. 과실취득 문제다. 과실취득. 여기 과실은 매수인이 갖는다. 세 번째 줄에. 이 과실은 누구 것이다? 여기 과실. 차임. 이런 것들은 사용 이익은 누가 자기 갖는다? 매수인 것이다. 차임. 이 건물 상가 건물일 때 월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매수인이 받는 거죠. 대금이 완납받은 후부터. 거기 니을번의 세 번째 줄이 나왔죠? 인도받기 전이라도 대금이 완납했다면 과실 취득권은 누구에게 있다? 매수인이 갖는다. 매수인이 갖는다고 써있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은 물권 변동. 지금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은 물권 변동을 공부했는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 227페이지 2번에 187조 적용 범위라고 써 있죠? 거기다가 별표였어요. 이거 한 문제 참 잘 나와요. 별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7조는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렇지만 처분을 하려면 등기가 필요하죠. 등기해야만 처분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상속인이 자기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자기가 상속받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팔아야겠어. 그러면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팔이한다. 안 해놓고 그냥 팔 수 있다. 상속 등기하고 팔아먹어야죠. 오케이? 이해가죠? 그렇다는 거.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뭐가 있냐? 상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상속이나 마찬가지로 회사 합병이나 포괄 유증 이런 것들은 바로 등기 없이도 이렇게 뭡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용 수용이나 수용 후 기일, 수용 후 합의가 됐다든가 재결 수용이 됐다든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이거죠. 이거 판결. 여러분들 판결의 종류는요 3가지거든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근데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합니다. 형성 판결만 얘기해요. 형성 판결만.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됩니다. 판결 자체를 물권 변동을 만들어주는 판결이에요. 물권 변동을. 그러니까 판결만 가지고도 물권 변동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형성 판결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판결은 이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 공유물 분할은 협의상 분할이 있고 협의상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재판상 분할, 이 소송상 분할, 이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면 협의상 분할은 이건 등기해야죠. 그렇지만 재판상 분할은 등기가 필요 없죠. 등기가 필요 없죠. 재판상 분할은. 4번째. 경매. 경납대금이 완납이 되면은 경납대금 완납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다.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서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신축 건물. 이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존속 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후 소멸.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후 소멸. 피담보 채권. 담보 대상이 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후 소멸에 의한 변제에 의한 담보권 후 소멸. 피담보 채권 후 변제에 의한 담보권 후 소멸은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5번째. 우리 아까 소멸시 후 완성이 되면은 소멸시 후 완성에 의한 용익물권. 어느 소멸은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고 했어요.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고 했어요. 없이도 소멸한다고 그랬죠. 아까 하나만 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됐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이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해야 복귀된다. 등기 없이 당연 복귀된다.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된다. 이 6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 2가지입니다. 이거 2가지는 아주 잘 나와요. 가장 잘 나오는 거. 아주 단골 메뉴예요. 이 2가지.
6가지가 특히 잘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상속, 거기 포괄 유증이나 법인의 합병, 이것도 상속이나 마찬가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공용수용, 그 다음에 판결, 제일 밑에 줄에요.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써 있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뒷장에 넘어가서요. 형성 판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거기에서 다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조정 절차가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성립된 조정에 의한 경우라고 나왔죠? 이건 협의상 분할이라는 거.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제일 끝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써있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하세요. 조정, 이게 협의를 요청하는 걸 조정이라고 그러잖아. 조정 절차에 의해서 조정이 성립됐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요. 판결에 의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등기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해야요.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등기해야만 된다라는 거. 뭔 얘기인가 알아듣죠? 경매는 경락대금이 완납됐을 때 바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경매. 그 다음에 5번 기타의 법률의 규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법정지상권 취득, 그 다음에 우리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의한 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 이런 것들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기타의 법률. 예의해갖고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점유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이거 20년만 점유하면 된다고 했어요. 등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등기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그 대표 예제 문제, 재작년 문제잖아요.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상속에 의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렇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이전되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상속인에게 넘어가잖아요. 점유권도 이전되죠. 1번 맞고. 자,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됐어요. 그래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겠죠. 물권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번도 맞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는 건물의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건물이 나중에 완성됐어. 그러면 실체 관계가 맞잖아요. 유효하죠. 그 등기는 유효하죠. 그 등기는 모유라고 볼 수 없다. 맞았죠? 한 번도 맞고. 4번. 부동산 공유자 1인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 등기로서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모유의 등기를 전부 말소 구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우리 원인 모유 제3자의 등기를 공유자 1인이 보존 행위로서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4번이 틀렸어요.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거든요. 공유관계에서. 자, 5번. 부동산에 관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은 그 점유는 취득 시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우리 등기 명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과 이 취득 시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점유가 틀리죠. 등기 명의인은 자기 걸로 점유하는 거고 취득 시 완성자는 아직 등기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점유부 취득 시 완성자는 안 돼 있죠.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죠. 자기 걸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지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점유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같은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5번도 맞고 4번만이 틀렸죠. 조금 까다로운 문제네요. 근데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여기 지금 411페이지 5번 문제. 411페이지 5번 문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411페이지 5번. 부동산 물건에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신축건물로 소유권 취득. 이거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 없죠?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분묘기지권, 이거 등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거 등기가 필요 없죠? 법정 조당권, 이것도 등기가 필요 없죠? 법정자라는 것은 다 법률 규정상 생기는 거잖아요. 점유부 취득 시에 의한 지역권 취득, 이거 등기해야 안 해요? 점유부 취득 시 아까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5번만이 답이네.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1번에서 4번까지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거고 5번은 등기해야 하잖아요. 너무 쉽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다시 229페이지로 바꾸어서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이다. 등기가 있어야 하고 등기 후 종료 해갖고요. 근데 이 등기 후 종료는요. 등기법에서 나오지 우리 민법에서는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5번 하나만 눈여겨보세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5번. 잘못 말소됐을 때 그 불법 말소가 됐을 때 권리가 소멸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권리는 그대로 존속해요. 그러면 잘못 말소된 그 권리를 살려내는 걸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데 네 번째 줄에 말소 회복 등기는 그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행사해야지 현재 소유 명의인이 아니라는 거. 말소 회복 등기 의무자는 말소 당시 소유자라는 거. 현재 소유자한테 행사한다 이러면 틀려요. 누구한테 행사해야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가 상대방이라는 거.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31페이지. 3번에 효력에 따른 구분이다 해서 우리 예비 등기에서 기업번 가등기라는 게 있죠? 그거 별표였어요. 그거 시험 문제 나와요. 가등기가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우리 가등기는 본등기에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죠. 본등기에 앞서서 하는 등기. 본등기를 할 만한 실체 관계가 미완성됐어요.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금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자 미리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토지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0억 주고 사는 매수인이라고 봅시다. 30억 주고 사요. 그러면 3억 원의 계약금을 걸었어. 이 3억 원도 상당히 많은데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참아준다고 해요. 근데 10억 원의 중도금을 줬어. 그러면 중도금을 줬으면 13억이나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조당 잡혀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 잔금 기일은 멀었어. 잔금은 석 달 후가 잔금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 본등기를 잔금 지급하고 본등기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아직 이것은 미완성이야. 아직 도래 안 했어. 그러면 중도금까지 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본등기의 순위를 지키고자 미리 하는 등기가 가등기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매수인이라면은 저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3억 원 주면서 가등기 해놓을 거예요. 제가 매수인이라면. 그럼 가등기는 이자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돼. 세금도 안 나와.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등기하는 등록 저기는 들어가야겠지만은 그거 몇 푼 안 돼. 비용도 안 들어가. 아주 손쉬워. 오케이? 이자의 승낙서를 가지고 가면은 단독으로 할 수 있어. 등기소에. 그러면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갑이 팔아먹어버렸다든가 병한테 팔아먹었다. 병한테 저당권 설정해먹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팔아먹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대비해서 가등기를 해놨는데. 근데 을이 잔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병보다도 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로 순위가 소급돼 버려요. 순위가 빨라. 그러면 병보다도 먼저 등기가 된 거야, 이자가. 지금 본등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것은 직권 말소가 돼버려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이 등기가 된 걸로 해서 등기 공무원들이 지워버려요. 알아서 그냥.
지어둘라고 안 해도 돼. 그러면 병은 소유권 상실한다 안 한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상실해버려. 그러면 자기 권리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생겼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자기 권리를 지키고자 본등기에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자, 정해져 있어요. 자, 이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 본등기 시에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지. 물권 변동은 이때 발생한다는 거.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하면 들려요. 순위가 소급하는 거야. 순위를 소급하는 거지. 소유권 취득 시기가 소급한다 이러면 틀려. 이때.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이 을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때 현재 본등기 명의는 병이잖아. 병한테 행사한다면 틀려.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에게 행사한다는 거. 오케이?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행사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알겠죠?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지키고자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을이 가등기를 해놨을 때 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법률 관계의 존재 곧 이런 청구권이 존재하는 걸로 청구권의 존재로 추정되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저 문제 참 잘 나오죠.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을이 스스로 입증해야 해요.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 계약서가 입증이 되는 거죠. 오케이? 추정되지 않아요.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긴다? 본등기 시에 생긴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 누구한테 행사해야 한다? 가등기 당시 소유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핵심이 이 세 가지. 오케이? 자, 우리 밑줄 칩시다 이제. 자, 기억번 가등기. 가등기를 읽어볼까요?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고 할 때 하는 등기다. 그래서 본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등기인데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밑줄 쳐죠.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대상이 안 돼요. 본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도 할 수도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제일 밑에 줄에 자,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어떤 소유권 이전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 제일 밑에 줄에 밑줄 치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건 아니다. 뒷장에 넘겨보니까. 그런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되지는 않는다. 제일 밑에 줄에 가등기가 됐다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청구권이 존속하는 걸로 추정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자, 가등기. 여기 B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첫 번째 점.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거기다 붙여야죠. B번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 가등기 당시의 본등기 명의.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저거. 갑한테 해야지.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면은 거기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저 중간 등기.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가 된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되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등기도 가능하냐? 가능하죠. 이거 보세요. 지금 중도금까지는 줬는데 잔금 지급이 준비가 안 돼. 을이. 그러면 이거 나 못 산다 하면은 이거 계약금 포기하는 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3자, 자기 동생이 돈이 있어. 내가 너한테 이거 30억에 넘길 테니까 중도금까지만 나한테 주고 잔금은 네가 직접 이 갑한테 처리하면서 네가 넘겨받아라. 그러면 그 13억을 을의 동생이 13억을 을한테 형한테 주면서 이 가등기를 그냥 형 명의로 남겨놓는다. 이전 받아야겠다. 이 청구권이 양도가 된 거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2번 얘기죠. 가등기 이전 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등기 절차다. 등기의 신청은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죠. 여기 원칙은 공동신청주의다. 그렇지만 233페이지 예의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거기 가로쳐서 나오는 거 판결, 상속,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을 다 단독 신청이라고 그러죠. 단독 신청은 등기 청구권이 안 생겨요. 공동 신청일 때 당신 등기해 주세요. 등기 소유에 같이 갑시다. 라고 협력을 요청하는 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단독 신청이면은 상대방한테 청구한다, 혼자 간다. 혼자 가서 하는 게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안 생기죠. 그렇죠? 자, 우리 등기 청구권이다. 여기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상대방한테 등기 협력을 요청하는 거. 여러분들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잖아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고 그럼 매수인은 대금을 다 완납하면서 등기 넘겨주시오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등기 신청권과는 틀리죠. 등기소에 이렇게 등기해 주세요라고 등기 공무원에게 요청하는 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요. 그것과는 틀리죠.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자, 234페이지로 넘어가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다 해갖고요. 여기 1번에 법률 행위에 의한 등기 청구권. 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그게 법률 행위인데 그건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거기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 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 밑에 판례 1번과 2번을 묶어서 별표하세요. 1번.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진행되지 않는다고 아까 강조했죠? 2번. 아까 살펴봤잖아요. 미등기 전매 행위로 점유를 승계해줬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니까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 제일 밑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정하는 등기청구권 여기 235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매매계약이 무효.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 등기가 넘어갔는데 계약이 무효화됐어.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자예요, 아니에요? 갑은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면 소유권자면서 생긴 거네.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자에게 물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합니다. 물권이 없으면서 생겼으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이 있으면은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자에게는 지금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된다고 아까 밑줄 쳤잖아. 등기 없이도 복귀돼. 이거 당연 복귀된다. 여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은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해야 한다. 등기 없이 복귀된다. 등기 없이 복귀돼.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3번 취득시에 의한 취득시 완성에 의한 등기 청구권. 여러분들 20년 취득시가 완성됐다고 해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완성되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완성되게 생겼잖아. 소유권이 없으면서 생긴 거잖아. 채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제 이해 갑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건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죠. 제일 밑에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뒷장에 넘어가서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다 100% 채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취소. 이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다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취소에 의한 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죠. 시효 취득에 의한 등기 청구권. 취득 시효.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중간 생략 등기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등기 청구권이 3자 간에 합의가 되면 생긴다고 그랬죠.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성질이 다른 것은 3번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적 청구권이네. 어려워요? 쉬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등기 청구권자에게 그에 해당되는 권리가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는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부동산 매수인에게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잖아.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하면서. 그러면 소유권이 없으면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해 갔죠? 그럼 두 번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다 100%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3번 매매계약이 취소됐어. 매매계약이 취소됐어. 무효 취소됐어. 그러면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매수인 거예요? 매도인 거예요? 소유권은 매도인 거죠.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된다니까. 등기 없이 이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더라도 매수인 앞으로 돼 있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돼.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를 아까 별표하자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당연 복귀돼.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 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 있으면서 생겼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자, 3번에 시효 취득. 20년 취득 시효가 완성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거든. 4번에. 그러면 소유권이 있어서 생긴 거요. 등기해야 있다겠어요. 등기해야 있는 거니까.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잖아. 근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거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5번에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에서 최종 매수인은 3자 간에 합의가 되면 최초 매도인에 의한 등기 청구권이 생겼잖아. 근데 자기가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그럼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고르면 돼. 이런 문제가 나와.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걸 자꾸 틀리냐면은 그 명칭으로 구해봤더라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지. 이래버리더라니까. 환장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그게 물권적 청구권으로 알아버려요. 그 청구권자에게 물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하거든. 근데 명칭으로 여러분들은 골라내버리니까 그냥 틀려버리죠. 알겠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등기 효력이다 해서 본등기 효력 쭉 나오고 여기에서 237페이지 5번에 추정적 효력이라는 게 있죠? 그거 별표죠. 별표. 자, 이거 조금 설명이 좀 들어갈 거니까 아예 쉬고 시작할까요? 추정적 효력은 좀 쉬고 시작합시다.